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카카오페이 폭등 배 아프지 스테이블코인 진짜 수혜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기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관련 주식들도 보고 분석을 조금 깊이 있게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이제 서클부터 뭐 코인베이스 모든 주식들이 불이 붙었죠. 관련 주식들이. 국내 주식, 이제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 네이버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 주식도 뭐 상한가를 치는 등 이렇게 큰 주식들도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뭐 이미 법정화폐, 달러나 원 같은 이제 법정화폐나 실물자산과 연동해서 고정가치로 이제 발행되는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현재 2,265억 달러, 약 308조 1,577억 원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90%는 이제 미국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고요. 역시 달러가 지금 이제 최강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있고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2위는 서클의 USDC가 이제 달러 기반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몇 % 정도로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 이제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지금 2024년 스테이블코인 연간 송금액은 총 27조 6천억 달러, 약 3경 7,654조 원으로 카드 결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 연간 거래량을 뛰어넘었어요. 카드사를 뛰어넘은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송금액으로 그 정도로 벌써 이제 카드사는 뛰어넘었고, 그 다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코인을 대부분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거래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지금 2,265억 중에 테더가 1,578억 달러고요. 그리고 서클의 USDC가 이제 617억 달러 정도 되고요. 메이커다오랑 이제 퍼스트 디지털 뭐 이런 게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대부분은 이제 현금, 단기 국채, 7일 이하 환매 조건부 채권 등을 이제 100%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제 기본적인 그 구조는 결국에 이제 국채나 현금을 이제 보유해야지만 1대1로 이제 패깅이 돼서 발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지니어스 법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서클이 이제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죠. 상장하자마자 6%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고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클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베이스도 똑같이 상장 수혜를 받았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USDC를 이제 유통을 시켜주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의 절반을 이제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이제 코인베이스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매출액은 9억 1,046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13.9%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코인베이스가 미국 1위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절대 작지 않은 거죠. 거래소인데도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에서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13.9%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수익이 쏠쏠해요. 지금 USDC를 통해서.
네,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도 급격한 상승세가 이제 뒤따라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상승했던 거. 서클보다는 상승률이 좀 낮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시총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 서클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상승을 꽤 많이 해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주로 보는 게 이제 뭐 카드사들, 대부분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서 카드사의 매출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카드사도 이제 이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과의 이제 제휴, 협정 뭐 이런 것들을 맺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카드사의 매출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이제 조금 보면 코인 발행사를 포함해서 크게 5종류의 기업으로 여기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보안, 그리고 환전, 결제 플랫폼,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등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적인 기업들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이 대부분 비상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장이 아직 초창기라는 거예요. 아직 초창기다. 지금 이제서야 암호화폐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상장을 하나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서클이 상장한 것처럼 기업들이 하나씩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도 하나씩 더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요적으로 봐야 됩니다. 컨센시스 같은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메타마스크 지가 지금 관리하는 그 기업이죠. 그 기업도 뭐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관련된 기업들 상장하기 전에 이제 눈여겨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향후 이제 시장이 성장한다면 1차 수혜는 결국 이제 발행사에 집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서클 상장 사례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이 우선 집중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도 꽤 크죠. 그래서 은행권부터 이제 뭐 허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은행권뿐만 아니라 아마 스타트업이나 관련된 기업들이 꽤 우후죽순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들이 보여져요. 이미 이제 카카오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카카오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이버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날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은행들도 꽤 많이 관심이 있어요. 지금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주요 이제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도 지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미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하면 뭐 원화 유출만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최윤영 코비 리서치 센터장은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 역시 무역 결제 등에서 실수요 활용 가능성이 있어서 점진적인 수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부 거래 등이 현재 통화로만 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만 가능하게 만들어만 놓아도 그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이제 새로운 형태라고 화폐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시장 자체는 현재 지금 원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원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걸 이제 활발하게 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사용도가 이제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국내 이제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이나 뭐 B2B나 B2C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지원금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국가 지원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이제 급증을 하게 만드는 거고, 아마 적극적으로 밀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쓰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한 정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활용되기 위해서 뭐 K-팝이나 이제 K-드라마 뭐 굿즈 뭐 이런 부분에도 연결을 당연히 시킬 거고, 아무튼 활용도는 충분히 만들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이자 수익, 스테이킹에 대한 뭐 이자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원화 대신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보관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은행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스타트업에서 아니면 거래소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요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세는 명확하다. 나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간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은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되시고, 서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조정세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지금 이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도 로빈후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몇몇 개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이제 로빈후드나 이제 코인베이스 뭐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요. 지금 이제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MZ 세대들의 가장 인기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래 수수료가 이제 뭐 제로라고 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기업인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터쿠나 주식 시장까지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중 무휴로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뉴욕 증권거래소 등 전통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을 분산시켜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랍죠. 로빈후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수익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엄청난 상승세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상승할 때에는 따라잡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이제 거래 이동평균선이랑 너무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조정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때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되게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똑같이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위 거래소예요. 그러기에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S&P 500이나 뭐 이런 부분에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도. 그래서 거래소로서도 있지만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들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ETF에 비트코인 ETF를 이제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이제 돈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실제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회사는 이제 코인베이스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그걸 다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코인베이스는 사업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가격으로 보면 아직 이제 상장 시까지도 못 왔어요. 상장 시초가 그까지도 아직 못 온, 거의 이제 정상에 이제 회복된 상태고, 많은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기업 가치 측면으로 보면은 이건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좀 나와서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때처럼 조정세가 일부 더 나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이격이 높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조금 더 지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 살펴볼 만한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볼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이제 추렸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블록이라는 예전에 이제 캐시앱이었었죠.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결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에서는 이제 모바일 결제, 포스를 하고 있고, 캐시앱이라는 이 개인 간 송금, 비트코인 매매, 주식 거래 같은 것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제 그 쭉 빠졌었는데,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등락이 굉장히 극심한 주식 중에 하나이고, 위험성이 좀 높은 주식이긴 해요. 시가총액도 좀 낮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그 유통 같은 것들을 여기서 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죠. 결제 송금 같은 것들, 캐시앱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요적으로 보고 있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페이팔도 급속도로 똑같죠. 신기하게 이 똑같은 흐름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권을 기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우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PY USD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근데 점유율은 좀 미미해요. 그래서 이제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송금과 같은 부분에서 결제에서 그래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페이팔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제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따라하기 확산. 전 세계 기업들 코인 전략 자산화 러쉬라는 내용이 기사고요. 네,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이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샘너 사이언티픽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바이오 회사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플랜이 일본의 회사고요. 아시아의 이제 스트래티지를 자처하면서 이 단일 미국 이외 기업에서 비트코인 보유량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트마인도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보유 전략을 채택하면서 지난달 30일 2억 5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이더리움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3,000% 가까이, 저기 2,933%로 나왔는데 엄청난 상승률을,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죠. 뭐 한국의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면서 보유량이 349개. 많이 미미하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59만 개 막 이런데. 여기도 몇만 개 정도, 11,011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만 개가 넘어가고, 메타플랜도.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좀 미미해요. 아직 법적인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비트코인 매집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기사가 나오죠. 5일간 8,400BTC를 매수했다. 기업들 비트코인 매입 폭발. 매번 기사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신규로 지금 진입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는 843BTC를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뭐 셀 AI 뭐 들어보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5,550만 달러 엠버 인터내셔널 기업도 있고요.
스웨덴의 이제 프레그바이트 그룹은 53만 달러. 그리고 또 여기 식품 기업도 있어요. BBC, DDC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5억 2천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집 재무 전략으로 확대하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 소유하시면 디지털 속박에 갇힐 것이다. 라고 뭐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소유하거나 실리콘 군주의 하수인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만큼 이제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죠. 회사 주식이 3,300%나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은 약 이제 1000% 상승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15% 상승했는데, 비트코인보다도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업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 대신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입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이 이제 보유하게 되면서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촉발할 것이다라고 청풍자원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20만 BTC를 이제 원래 이제 압수한 비트코인인데 이걸 팔지 않고 이제 국가에서 보유하겠다라고 사실 알렸죠. 이제 그게 매수의 촉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미국이 매입하는 것보다 이제 보유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구축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청펑자오가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이제 각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청펑자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를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각국 정상들이. 그래서 뭐 엘살바도르니 뭐니 이제 뭐 각국의 정상들도 계속 이제 컨설팅을 우리 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 보유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청풍자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하나의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14년 만에 깨어난 이제 비트코인 지갑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14년 만에 8만 개의 비트코인이 매물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이제 매도가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매도가 되진 않았고, 여기에서 보면 이전 지갑에서 이제 보안과 이제 수수료 효율성이 개선된 새로운 지갑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아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팔지를 않고 이제 지갑 자체가 이동되는 것만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1만 개씩 이게 8개의 지갑으로 새롭게 움직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갑으로 들어갔지 이게 거래소에서나 뭐 이게 매도가 된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뭐 코인베이스 제품 책임자 코너그로건 같은 경우는 뭐 해킹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이제 추측일 뿐이죠. 추측이고, 우선은 이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안도감을 좀 주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레이스케일 이더 미국 정책 변화의 가장 큰 수혜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더리움이 미국 정책 변화의 가장 큰 수혜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 규정이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대표 주자, 이더리움이죠.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표 주자인 이더리움,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트럼프도 사고 블랙록도 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이제 대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뻔한 이야기들이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짱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스크 뭐 도지코인까지도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정치에 관심을 못 대고 다시 또 정치에 또 뛰어들었어요. 신당을 막 이제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 테슬라 주주들은 조금 이제 심란하겠어요, 조금. 다시 또 이제 정치에서 막 이제 기웃거리니까 테슬라나 이제 뭐 스페이스X나 그런 이제 기업에 집중하기를 아마 바라실 텐데 다시 또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버전, 뭐 아메리카당은 도치의 이제 정치 버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도치코인의 관심도가 이제 또 뭐 증가하고 반짝 이제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또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워낙 변덕이 심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민코인 투자는 항상 위험성을 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